제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피로와 과로가 자연 체유력을 떨어뜨린다. 동양인은 과로사하기 쉬운 경향이 따라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만성화시키지 않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피로와 과로가 현대인을 괴롭힌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한다. 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또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맹연습.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 피로를 쉽게 느낀다.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더욱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텐데, 더욱더 열심히 맹연습하면 우승할 수 있을 텐데라고 욕심만 앞선다. 피로를 느끼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산이다. 생명을 유지하려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면 우리는 피로를 느낀다. 이 신호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피곤해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피로가 만성화된다. 만성 피로를 방치하면 시력과 청력이 쇠퇴하고 주의력, 사고력, 의지력, 판단력이 극단적으로 저하되며 움직임이 둔화된다. 이것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공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사업에서 효율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대형 사고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리하고 일선 부족이 야기한 과도한 노동으로 담당자들이 만성 피로에 찌든 결과이다. 피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져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면 내 면역계통, 내분비계통의 삼각형 균형이 무너져서 자연 체력이 떨어진다. 또 피로가 겹치면 불면증에 걸리는데 이건 역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한몫을 한다. 그럼에도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기력도 잃고 만다. 이것은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다. 최악의 경우에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사망한다. 이것이 과로사이다. 일본에서는 매년 1만 명이 과로사로 숨지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 피로는 무엇일까? 피로를 어떻게 푸느냐는 어려운 과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 노동으로 신체가 얼마큼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측정할 수가 있다. 또 혈액 속의 젖산, 크레아틴, 이산화탄소 등 노폐물량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치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피로감은 별개이다. 더욱이 동일한 체력의 사람이 동일한 일을 했다고 해서 모두 느끼는 피로의 양이 동일하지는 않다. 피로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며 비록 동일인이라고 해도 영양 상태, 컨디션, 일에 임하는 태도 등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결과가 나쁘면 피로감은 순식간에 증가한다. 한편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하거나 결과가 좋으면 그다지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처럼 피로감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어쨌든 피로를 느끼면 쇠약한 정신과 육체의 기능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즉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 늘어나는 노동시간, 줄어드는 수면시간. 일본에서는 초고속 열차의 기관사가 졸음운전한다. ATC 자동열차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열차가 긴급 정차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관사는 9분 동안 깊이 잠이 든 상태에서 약 30km 거리를 초고속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과 과로운전이 원인인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본인 5명 중에서 1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9명 중 1명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인의 수면 시간은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노동 시간은 계속 늘어난다. 시기를 찾아가는 시티즌에서 대도시권에 근무하는 수백만 명의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과 수면 시간을 조사했다. 그 결과로 1980년에
8시간 36분이었던 근무 시간이 20년 후인 2000년에는 9시간 30분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1980년에 7시간 1분이었던 수면 시간이 2000년에는 6시간 8분으로 줄어들었다. 즉 20년 동안에 대도시권에 사는 셀러리맨의 근무 시간은 약 1시간 늘어났고 반대로 수면 시간은 약 1시간 줄어들었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피로가 증가했음에도 피로를 해소해 주는 수면 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쌓인 피로를 해소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피로가 계속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럽다. 이 걱정을 뒷받침하는 조사를 1998년에 일본 후생노동성이 시행했는데 바로 피로에 관한 국민 실태 조사다. 자료에 따르면 15세부터 65세까지의 남성은 56.9%가, 여성은 61%가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피로가 6개월 이상이나 지속되는 만성 피로를 느끼는 남성은 37%, 여성은 35%나 되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강물에서 여유롭게 배를 젓는 사람을 자주 본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많은 사람이 만성 피로에 찌들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 활동을 하면은 체력이 소모되고 뇌의 흥분성 전달 물질을 소비한다. 이 소모와 소비를 전달하는 신호가 피로인 것이다. 피로가 쌓여 있는 채로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뇌 면역계통, 내분비계통의 삼각형 균형이 무너진다. 오로지 뇌만 혹사당하는 현대인, 많은 사람이 만성 피로에 찌들어 있는 주된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피로를 주는 요인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의 노동자는 몸 전체를 사용해서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느끼는 전신 피로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노동자는 육체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고 대신 뇌만 혹사당하고 있어 어느 한 부분에만 피로가 집중이 된다. 이런 사실은 비즈니스 현장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직장에서 서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주거나 건네받았다. 그러면 잠시나마 의자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어 혈액순환이 촉진되었지만 지금은 의자에 앉은 채로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한다. 또 편지를 붙이려면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수고가 대폭 줄어들어서 책상에 앉아 간단하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향상되었으나 피로는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목, 어깨, 팔에 통증과 저림 증상이 생기는 목 위 팔 증후군과 침침한 눈, 피로한 눈, 두통 등 안정 피로 등에 시달린다. 오늘 많은 사람의 육체적인 에너지는 그다지 소모하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중압감에 시달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이 과로사 하기 쉽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과로사 하기 쉬울까? 연구에 지나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장마비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에게는 특이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타입 A 행동 패턴으로 정의하며 이런 성격의 사람을 A형 인간으로 규정했다. A형 인간은 과로사 하기 쉬운 타입이다. A형 인간의 특징은 이렇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시간을 아끼고 경쟁심이 강하고 적개심이 강하고 전형적인 A형 인간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업의 임원들이다. 그들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므로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을 한다. 게다가 비즈니스 관계로 매일 많은 술과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따라서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40대 후반쯤에 심장마비에 걸려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심장병 위험도보다 정확한 척도로서 A형 인간의 특징 중에서 하나인 적개심을 활용한다. 그것은 적개심이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질 상황에서도 화를 내므로써 혈압이 올라간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미국 애리조나 조립대학의 메리 데이비드 교수의 보고서로 밝혀졌는데, 실험 대상자와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을 서로 토론하게 했더니 적개심이 강한 사람의 혈압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크게 올라갔다. 게다가 그들의 혈압이 올라가도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의 양은 적개심이 강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적었다. 즉, 적개심이 강한 사람의 심장박동은 빨라졌지만 혈액은 효율적으로 내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심리 상태에 따라서 심장병이 쉽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심리 상태를 조절하여 심장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비록 발생했다 하더라도 질병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적개심이 심장병을 일으킨다. 왜 축적된 스트레스, 특히 적개심이 과로사의 원인이 될까?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한다. 교감신경은 적군을 만나서 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망하느냐 하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신경이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방출된다. 아드레날린은 혈소판에 작용해서 혈액을 응고시키고, 뇌 속에서 혈액이 굳어져서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고, 심장에서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온다. A형의 인간은 과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과로로 쓰러지지 않는다고 자신한다. 영업사원인 경우에는 무더운 한여름에도 거래처를 계속 찾아다니며 영업활동을 한다. 이 때문에 심장에 극도의 부담이 가해져서 심장발작으로 쓰러질 수 있다. 그들은 가지고 다니던 약을 입에 넣을 새도 없이 그대로 사망한다. 그럼 스트레스 축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적개심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휴식도 취하고 릴렉스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일 중독자는 과로사하기 쉽다. 일에만 몰두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심신의 피로가 축적이 된다. 과로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6,500만 명 이상이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헬스클럽에 다니며 약물, 영양보조제, 휴식을 취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을 읽는다. 거기에 쏟는 비용의 총액이 연간 4억 달러 이상이다. 일본에서 피로를 호소하는 전체 노동자는 60%에 달하지만 미국은 15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이 일본의 절반 또는 4분의 1 정도인 것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 덕분이리라. 피로, 과로, 발병, 과로사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잘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피로를 해소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점점 쌓여서 언젠가는 한계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한다. 일본에서 과로사 희생자는 매년 약 1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본 과로사. 반면에 미국 노동자는 과로사나 직장일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본의 매년 자살자는 약 3만 명이지만 인구 단위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보다 2.3배에 더 높은 비율이다. 일반인은 미국인보다도 과로사와 자살을 하기 쉬운 민족이다. 경제 성장이 이전만큼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직장이 불안정한 점 등 몇 가지 원인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보다도 한국은 더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가 봐요. 하지만 미래는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본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등 흥분성 전달 물질이 고갈이 된다. 기분이 울적해지고 이어서 우울증에 걸린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중년 남성의 자살률이 급증한 것이다. 행복 수치가 떨어져버리니까. 미국인도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본인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미국인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운동과 휴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미국인의 42%가 매주 일요일에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자.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설교를 듣거나 즐거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활의 활력소와 훌륭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이디어. 무엇보다도 피로와 스트레스를 만성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성화되지 않도록 휴식을 청하고 피곤하지 않은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보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죠.